스웨덴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평등한 북유럽의 낙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진실의 절반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외관 뒤에는 폭발, 갱단, 그리고 조용한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저와 탐험은 세상이 외면하는 진실을 들여다보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폭발과 갱단 전쟁. 대낮에 예전에는 조용하던 주택가에서조차 스웨덴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폭발과 총격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90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아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평화롭던 북유럽 국가로서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2024년에는 갱단 갈등과 관련된 폭발 사건이 3자릿수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손수 제작된 폭탄에 의한 이 폭발은 문, 차량, 건물 전체를 파괴합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시달리며 밤 외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스웨덴은 자국 영토 내에서 선포되지 않은 전쟁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범죄 네트워크. 스웨덴 갱단은 더 이상 지역 소규모 조직이 아닙니다. 현재 이 나라는 지휘 체계가 뚜렷하고 국경을 넘는 작전을 펼치며 중무장을 갖춘 국제조직범죄 네트워크와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웨덴뿐 아니라 해외의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어 단속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폭력은 지하 세계를 넘어 무고한 시민과 아이들, 평범한 가족들에게까지 닿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포화 상태이며 정부는 수감자들을 해외로 이송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범죄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그 대응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휘말린 청소년들. 이 안보 위기의 중심에는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에 끌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세, 13세, 14세 소년들이 갱단의 병사로 이용되어 마약 거래,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 활동의 이상적인 도구로 여겨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불안정한 가정에 살며 범죄로 유인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사라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회보다 무기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도시폭력에 의해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모집과 범죄. 스웨덴 여러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놀라울 정도로 냉혹하게 범죄를 수행하도록 모집되고 있습니다. 자동 소총을 들고 다니거나 폭발물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배달자라 불리며 적대적인 이웃 간에 치명적인 장치를 운반하거나 차량이나 건물에 설치합니다. 소액의 돈을 받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대가는 존중과 소속감입니다. 임무를 수행한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폭력의 평범화가 극에 달해 이 행동들이 지역사회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나라를 나눈다. 평등의 상징이었던 스웨덴의 이미지는 불평등이 심화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와 지리적 구분이 뚜렷합니다. 한쪽에는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유한 도심, 다른 한쪽에는 주로 이민자들이 사는 노후화된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건강, 교육, 안전, 기회, 모든 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2등 시민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조용한 분리는 원망을 키우고 배제를 심화시키며 공정함을 자랑하던 나라의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잊혀진 지역사회들. 스톡홀름의 링케비, 말모의 로센고르드 같은 지역은 스웨덴의 보이지 않는 분열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력은 부족하고 의사는 드물며 학교는 붕괴 직전이고 일자리도 희박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이민자이거나 그 후손이며
체계적인 배제를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어도 외국인 성을 가진 사람은 이력서가 무시되거나 과도한 경찰 감시에 노출됩니다. 이들 지역은 현대의 개토로 자신만의 사회적 현실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적 방치에 대한 좌절감은 폭력 증가와 희망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붕괴.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오랜 자부심이었습니다. 교육, 보건, 교통, 주거 모두 접근 가능하고 고르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심각한 마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투자와 자원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때 모범이던 시스템은 불균형하게 변했습니다. 도심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만 외곽 지역 주민들은 긴 대기, 취소, 완전한 무지원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회의 핵심 축이었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정작 그 신뢰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의 보건체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스웨덴의 보건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2024년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이 발생해 7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는 과중하며 번아웃은 만연합니다. 단 1년 사이에 보건 노동자들은 300만 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전문 진료는 수개월 걸리고 비응급 수술은 무기한 연기되며 앰뷸런스는 늦고 가난한 지역의 진료소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 보편적이고 평등한 시스템의 약속은 점점 허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속도의 의료 시스템. 실제로 스웨덴의 의료는 두 가지 속도로 운영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민간 의료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 시스템에 의존하는 취약 지역 주민들은 긴 대기, 열악한 인프라, 과로한 의료진에 시달립니다. 의료의 불평등은 국가 내 다른 분열도 반영합니다. 이민자 밀집 지역의 진료소는 통역 인력 부족, 낙후된 기술, 기피 근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때 평등을 약속했던 복지 모델은 이제 환자의 우편 번호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제공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붕괴. 보건 외에도 스웨덴의 다른 핵심 인프라들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효율성의 상징이었던 대중교통은 특히 외곽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야간 노선은 축소되거나 완전히 폐지되었고 사회복지센터는 끝없는 대기줄과 인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방치되고 도시시설은 낡았으며 필수 서비스는 자주 중단됩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안정과 보장을 제공하리라는 역사적 신뢰를 가졌지만 이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붕괴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좌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교육 시스템. 공립교육은 오랫동안 스웨덴 정체성의 가장 견고한 축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훌륭한 학생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학력평가 피이사에서 수학, 과학, 읽기 영역의 성적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중심지 학교와 외곽 학교 간의 격차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교는 여전히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는 반면 취약 지역의 학교는 과밀학급, 자원 부족, 높은 중도 탈락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때 무료 고품질 교육의 세계적 모범이었던 스웨덴은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속 잃어버린 잠재력. 2035년까지 스웨덴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5만 명 이상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직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 증가하는 학교 폭력, 과밀학급, 제도적 지원 부족이 교육 직업의 매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스웨덴어에 능숙하지 않아 자녀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심 부족이 아니라 구조 부족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 세대 전체가 견고한 교육 기반 없이 성장할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배제와 범죄에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실패. 오랜 시간 동안 스웨덴은 인도주의적 수용의 모범으로 여겨졌고 전쟁 지역에서 온 난민과 이주자에게 문을 열어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2015년, 2016년 사이 대규모 입국이 있었을 때 국가의 공공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주거, 교육, 직업훈련, 통합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교류는 제한적이었고 건강한 문화적 융합 대신 평행사회가 나타났습니다. 통합의 실패는 이주민 탓이 아닌 과도한 약속을 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평행사회. 오늘날 스웨덴에는 자신이 이 나라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80% 이상이 외국 출신이거나 이주민 2세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주류 문화가 거의 닿지 않는 사회적 버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원주민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상승 기회가 결여되어 있으며 불신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평행사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치가 낳은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통합은 이상이 아니라 거의 넘기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었고 공존이 없는 곳에 두려움과 편견이 자라납니다. 이민자들과 커지는 외국인 혐오. 최근 몇 년 사이 스웨덴 정치에서 이민에 대한 논의는 점점 독설적이 되어갔습니다. 극우 정당들이 세를 얻었고 배제의 담론이 커졌으며 정책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민자들은 폭력, 실업, 공공서비스 붕괴 등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됩니다. 하지만 이 내러티브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단지 일하고 공부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기회의 부족과 제도적 방치입니다. 이 배제의 악순환은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만들고 그 헤드라인은 다시 편견을 강화합니다. 국가적 서사의 붕괴.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이상으로 찬양받았습니다. 현대성, 인간성, 사회정의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국가. 안정적인 정부, 무료 교육, 모범적인 공공의료, 부러운 수준의 치안. 그러나 이 신화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력은 증가하고 공공서비스는 실패하며 구조적 불평등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붕괴는 전쟁도 경제 위기도 아닌 변화하지 않는 시스템의 점진적 침식으로부터 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스웨덴의 거울은 금이 같고 많은 이들이 그 거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이면. 세상은 여전히 스웨덴을 번영과 균형의 땅으로 보지만 많은 스웨덴 시민들은 공포와 방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링케비나 로센고르드 같은 지역은 야간 폭발, 과도한 경찰 단속, 국가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완벽함 신화는 평균 수치 위에 세워진 것으로 극단적인 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성에 대한 맹신은 시급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완벽한 쇼윈도, 뒤에는 수많은 균열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외면하고 싶은 결함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스웨덴이라는 환상. 스웨덴을 검색하면 수정처럼 맑은 호수, 햇살에 반짝이는 눈, 웃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북유럽 낙원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미지는 세계적 복지 모델로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또 다른 면을 감추고 있습니다.
진짜 스웨덴은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하며 이면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깨끗한 자전거 도로와 아늑한 카페만 보지만 야간 통금이 있는 지역은 보지 못합니다. 북유럽 이상은 목소리를 억누르고 통계를 감추며 균열이 없다고 믿게 만들며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신화는 진실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지리와 모범국가의 딜레마. 스웨덴은 유럽 북부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최대 국가로 노르웨이,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덴마크와는 인상적인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구 1천만 명 남짓인 이 나라는 삶의 질, 사회 정의, 혁신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톡홀름, 말모에, 예테보리는 최첨단 인프라와 높은 인간 개발 지수로 주목받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리적 고립이 전 세계적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 동시에 내부 문제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평화에서 폭력으로의 전환. 오랫동안 스웨덴은 제3위의 길의 본보기였습니다. 극단적 자본주의도 급진적 사회주의도 아닌 복지 중심의 균형 모델. 하지만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폭력 사망자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갱단과 연관된 살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범적이던 사회는 지금 유럽 도시 폭발 통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붕괴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부 모순에서 기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스웨덴을 모델로 여기지만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위기가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웨덴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인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엽서 속 모습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꿨다면 세상이 박수치는 다른 모델들 뒤에는 어떤 진실이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